오른파고 학원원의 이예슬입니다. 네. 자, 입시 설명회와 한국어 내신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입시 설명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전 내용에 대한 간략한 모습과 사실 제가 친구들에게 학생 재원생들에게 꼭 와라. 너네가 와서 봐야 한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이 어제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참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저한테 경고를 좀 했어요. 저는 체력적으로 힘들면 못 올 수도 있어요. 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촬영 후에 이 유인물 혹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꼭 직접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오늘 들어가는 내용이 지금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저희 학종과 교과의 차이 그리고 교과보다 학종이 조금 더 잘 갈 수 있다. 그럼 내가 내신에서 아쉬운 0.5등급에서 1등급까지를 학종의 이 세특으로 커버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신에서 등급이 아쉬울 때 그걸 조금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례를 넣어야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합격으로 가는가. 근데 이건 사실은 선생님들이 써주시지 않으세요. 하나하나 세밀하게는 본인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과 이런 내용을 제가 했어요. 이런 거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가지고 가야 학부에서 합격을 세특이 만들어지지 그냥 저 에세이 썼으니까 알아서 써주세요. 는 교사 한 명당 자기가 지금 세특을 써야 하는 학생이 지금 수가 20명이 넘는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아이의 의도대로 써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학교생님들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내가 무슨 내용을 왜 넣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 합격한 친구들을 이 내신에서 아쉬운 0.5등급에서 1등급까지를 어떻게 이 세부특기사항이라는 내용에서 합격으로 가져갔는지를 지금 학생들이 정말 보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세특 사례를 가기 전에 기본 내용 그리고 강사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영어 강사로서 현재 원장으로 직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대치동에서 대원외고, 휘문고, 현대고 등등의 내신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오늘은 불참하셨지만 왜냐하면 오늘 실은 대원외고 수업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과학선생님과 수학선생님 전부 특목고 수업을 진행 중이시기 때문에 오늘 불참하시고 다만 제가 강사 소개와 그 다음에 과목별 상세 특징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학 담당하고 계시는 오정호 선생님께서는 현재 대치 리더스에 계시고요. 대원외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벨의 정시반 운행 중이십니다. 네, 이전부터 목동에서 다양한 대치학원에서 굉장히 긴 경력으로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과학생 같은 경우는 약대 출신으로서 대치에서 처음부터 최연소 강사로 현재까지 특목고 학생과 많은 과거 학생들의 인기를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에서는 100점이 나왔고요. 영어에서는 아쉽게 100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워낙 높은 난이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85점만 넘겨도 굉장히 잘 보이십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국어와 마찬가지로 평균이 50점이에요. 그리고 1등급 커트라인이 89.9점입니다. 89.8점 친구가 7등인데 동점자 3명으로 2등급이 떴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6명까지만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많이 높은 시험인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수학이랑 생명, 화학 각각의 영역은 전부 1등급과 100점이 배출되었는데 어떻게 배출되었으며 그리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세부 특기사항을 설명드린 이후에 진행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뿐이 아니라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1학기 기말과 1학기 중간고사에 다양한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높은 성적을 지금 달성했고요. 제가 세부특기 사항을 가기 전에 사실은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전에 오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간단하게 계속 제가 실은 학생들 가르칠 때도 이렇게 하는데요. 수업을 좀 점층적으로 계속 반복해줘요. 그래서 겨울 여름방학에 내가 문법, 관계사, 도출 수업한 거 내신에서 계속 기억나지? 할 수 있지?를 하는 것처럼 사실 입시에 대한 정보 역시 학부모님께서 한 번 들었다고 바로 고3 6월, 9월 모의고사 본 후에 수시 지원하시고 정시 지원하실 때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을 확률이 커서 사실 제가 처음에 입시 설명회에서 전달드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은 앞으로 나오는 입시 설명회에서 계속 복습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치동 같은 경우는 많은 학부모님께서
그냥 입시 설명회를 여러분이 다니기만 해도 따로 공부하거나 익히실 필요 없이 저절로 그 내용이 거의 머릿속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향동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그런 식으로 대치동처럼 그냥 입시 설명회 참석만 꾸준히 해도 내가 중요한 키워드와 중요한 입시에서의 어떤 정보들을 가져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앞부분 복습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입은 수시와 정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익예선 6개, 정시예선 3개의 카드입니다. 총 9개의 지원인데 지금 사실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 정시인 것 같아요. 라고 수시를 버릴게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9개의 기회 중에 6개를 버리는 건 사실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라는 걸 꼭 알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사실 어제 유선 상담으로 순차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들었던 친구의 사례인데 항동고 친구예요. 논술로 가겠다는 거예요. 수리 논술로. 고1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현재 논술은요. 가장 적은 비율을 뽑고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성균학생대학에서 한 전공에서 논술에서 3명 이상 뽑은 학교가 아무도 없어요. 많아야 3명이에요. 그럼 내가 연대 경영이에요. 그럼 200명 가까이 넘게 뽑는데 그 중에서 3명에서 4명만 논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논술은 경쟁률이 좀 많이 치열하고요. 사실 이게 10년 전에는 논술이 최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가는 전형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논술은 인서울 하위권이나 혹은 수도권 경기권에서 논술로 많이 가지 최상위권 대학 혹은 상위 탑 10원 대학은 애초에 논술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대치는 애초에 뽑는 인원이 아주 적고요. 이번에 연대 같은 경우는 논술이 최저 등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거의 90대를 찍었습니다. 경쟁률이. 그러니까 논술은 이제 내가 그냥 수시를 버렸을 때 학종과 교과보다 정시가 너무 탁월하게 잘 나와서 6개의 티켓을 버리기 아까울 때 주워가는 거지 난 논술로 갈 거야. 1학년인데 2학년인데 이 선택지는 사실은 현재 입시의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시는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지금 고3 때 시작해도 늦지 않고요. 내가 지금 당장 내신이 안 나는 거고 혹은 친구들이 회피성으로 나 지금 내신 공부하기 싫으니까 세특 하나하나 쓰기 귀찮으니까 논술 할게요 라고 하는데 현재 뽑는 비율과 현재 지금 어떻게 입시에서 합격자가 나오는지를 봤을 때는 그 전략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각각 매번의 내신 시험 세특을 끝까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저는 너무 탁월하게 모고가 잘 나와요. 지금 내신이 6등급인데 모고는 1등급이에요. 그럼 버려야죠. 그럼 버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거나 혹은 향동고의 대다수의 친구들은 내신과 정시의 차이가 있는 내신과 지금 모고의 등급이 2등급에서 나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챙기셔야 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모고가 너무 탁월하게 잘 나와 내신으로 가는 게 말도 안 돼. 거의 납치야. 그런 경우에만 완전 버리는 거고 사실 이런 케이스는 강남 8학군에 학교 내신이 너무 치열해서 실제로 지금 뭐 경기고나 중산고나 중동고는 모고에서 평균 1.7이 뜨고 모고에서 최소 2가 뜨는데 내신이 5등급이 넘어가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1학년부터 수시 버리고 정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닌가, 내가 그런 케이스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아무리 지금 내신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매번 내신이 힘들어도 고3 1학기 기말고사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내신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 너무 힘드니까 논술로 갈 거야는 사실은 애초에 많이 뽑지도 않고 그리고 논술에서 추세가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논술 한번 할 때마다 건물이 생긴다는 일이 우스갯소리가 생길 정도로 사실은 최저 등급이 없고 적게 뽑아요. 근데 경쟁률이 높아요. 그럼 내가 정말 논술 천재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사실 쉽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고1과 고2 학부모님들이신데요. 해당 학년이 들어가는 수능이 4년 전부터 미리 계획적으로 나온다를 아시면 좋고요. 지금 현재 고2 친구들 입시에 대한 전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년 1월에는 확정적으로 나올 예정이니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정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수시든 정시든 수시에서 학종이든 교과든 각각 이런 스펙트럼별로 각각 단계별로 미니멈을 경하셔야 돼요. 내 자존심이 어디까지만 허락해. 나 어디 이하는 못 갈 것 같아. 그거 익선이죠. 당연히 가고 스카이 가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자존심 상해서 어디 이하는 못 가를 정하시고 거기 커트라인을 보세요. 그리고 그 커트라인 이상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학생들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수학여행과 수련회 체력 이슈로 많이 못 왔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사이에 학교들에서 대학교 탐방을 들어가요. 뭐 홍대를 가든 연대를 가든 고대를 가든 하는데 좋은 학교, 좋은 캠퍼스 가고 싶은 거는 사실 누구나 가지시는 감정인데 저희 추천은 못 갈 것 같은 대학교의 캠퍼스를 가보시라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과연 그 캠퍼스에서 그 학교에서 대학생활 4년 할 수 있을까를 사실 안 좋은 학교를 먼저 가시는 게 좋은 학교를 가시는 것보다 더 큰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의치한약과 스카이를 합치면 현재 수험생 기준으로 3.6%가 재수생 포함해서 의치한약 스카이 비율이고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내가 1등급이 이내다 라고 한다면 의치한약과 스카이 비율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현재 중3 같은 경우는 현 고1과 매우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 고1 뭐 어렵다? 재수 어렵다. 현 고1 뭐 어렵다? 재수 어렵다. 정원아.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지금 고1 친구들은 탐구 과목에서 택 2를 합니다. 생명 하나를 하든 화학 하나를 하든 혹은 화학 2를 하든 물리 1을 하든 한 중3부터는 뭐다? 다 같이 들어간다. 재수 필수 아니에요. 현 고1은요. 그래서 현 고1은 지금 수능 기조의 마지막 학년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다. 재수 없다.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2 학생까지 어떤 상황이냐면 상위권 대학의 최저급이 낮춰졌어요. 그래서 지금 수능에서 난이도가 조금 전반적으로 올라간 특히 영어에서의 절대평가에서 등급을 따기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까지는 합 5 혹은 6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고3, 이번 고2까지는 수시 최저가 합 7, 합 8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반영이 영어를 1등급 받기 어려워지는 수능을 대학들이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한 개씩 넣었죠? 작년은 합 6, 합 5였어요. 근데 합 6, 혹은 합 7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연대는 최저가 영어는 무조건 1이었다면 지금은 영어 2. 그리고 그걸 반영해서 다른 대학들이 합 7, 합 8입니다. 상위대학은 그래서 내가 내신이 아무리 1.5야 2.0이어서 나 서강대 갈 거야 여도 내가 국영수 탐 1에서 합 7이 나오는 등급을 모의고사에서 가져가는 걸 같이 챙겨주셔야 내가 그 3년 동안 열심히 내신 딴 걸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인하대를 가게 되거나 최저가 없는 대학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으니 내신과 모고를 같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위권 대학은 논술만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동 홍수부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린 교과와 학종 전형은 최저가 없었죠. 그럼 거기서는 교과 내신과 세트교로 갈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시형 수시의 탐구 부담이 왜 완화가 됐었죠? 이전엔 탐구가 합 등급이었으면 최저가 지금 합 등급이 아니라 개별 등급으로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 2, 4학번과는 다르게 이후 학번과 이후 학번, 현 고3과 현 고2 학생들은 정시에서 교차 지원이 가능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이과침공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내가 지금 생물원이랑 물리원을 하는데 물리 못하겠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생윤 하는 거예요. 혹은 사회문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내가 스카이 공대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탐구 과목에서 너가 과학과 사회에서 하나 골라서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한 고2, 한 고3 학생부터 바뀌었다. 이 내용이 저번 시간까지 내용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수치는 제가 드렸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지금 한양대와 경희대 지균 기준이고요. 합격생 내신 50%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양대나 경희대를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커트라인 높은 걸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게 중간 점수예요.
그럼 여기서 잘 봐봐야 2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입시 결과예요. 지금 50% 컷입니다. 중간값이에요. 중간값이 지금 탑5는 전부 1.3 미만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가톨릭대만 지금 최저가 2.0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대라고 하면 사실 인서울 중하위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에서 2.1이 찍혔는데 얘는 가톨릭대 이렇게 높아요 라고 하는데 왜 가톨릭대가 이거보다 높아요 라고 하면 실은 여기 제가 괄호하고 안 써드린 말이 요게 그 의치하냐 메디컬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대랑 좀 높은 계열들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약간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이거 50% 컷이랑 70% 컷이 뭔지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수치들을 보시고 내가 앞에서 봤던 이 대학에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를 찍어서 여기에서의 수치와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이 수치들도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이니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번 시간 결론이 뭐였냐면 종합과 교과로 가면 통상적으로 단계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종합 같은 경우는 한 단계에서 두 단계. 그래서 뭐라고 보면 되냐면 아까 요 표 있죠. 요 대학의 계층에서 내가 종합으로 여기 갈 수 있으면 교과는 여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단계 종합이 올리냐라고 하면 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사례 위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가장 학종과 교과에서 격차가 높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에서는 거의 두 등급 단계를 점핑한 학생. 그러니까 내가 보통은 학종과 교과가 한 단계인데 이 친구 사례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단계의 대학을 건너뛰었어요. 그럼 왜 가능했는가?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제 이 학종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는 너무 좀 전문적으로 쓰거나 너무 대학 강의의 내용을 쓰면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 오히려 사교육에 힘이 들어가지고 숨겨놔서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합격자를 보면 뒤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그 대학 과정의 내용 너가 진짜 그 전공을 열심히 공부했어? 를 좋게 봐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생각보다 조금 더 대학 수준의 내용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요구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좀 볼게요. 선생님 저기 학생부 종합전형 그 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이걸까요? 네. 요거가요? 아니 그거 입시 결과 여기요? 네. 이게 왼쪽이 뭘로 구분한 거예요? 탑3, 탑5 그러니까 이게 학교별로 순위도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밑에랑? 이걸 좀 명확하게 설명. 예. 그래서 요게 지금 탑5 같은 경우는 각 대학에서 커트라인이 높았던 것들 기준으로 본 거고요. 얘가 스카이가 아니에요. 지금 학종에서 그러니까 좀 이게 의아한 게요. 대학별로 과마다 입시 결과의 스펙트럼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실은 이게 제일 큰 게 지금 이대인데요. 이대 같은 경우는 스크래튼이나 좀 높은 과 같은 경우는 연대 중하위랑 비슷하고요. 낮은 과는 거의 건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가장 높은 커트라인에 비교한 거 탑5로 볼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가 빠졌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고대가 학점으로 낮은 등급이 같다는 소리예요. 이 탑5 기준. 그래서 얘가 이때 입시 결과로서 이제 데이터상 평균값이 높았던 학교들. 그럼 여기서 울산대 가져오는 메디컬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말해서 학종에서 등급을 좀 많이 본다. 인 거고요. 여기에 없는 8번 대학이면 학종이면 내신 등급보다 세특에서 점수를 점핑할 수 있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내신 등급 많이 보는 탑5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대시는 그게 아닌데 넣었습니다. 왜냐면 50% 컷이 2.28이에요 지금 서울대가. 서울대는 기존 수치를 넣었습니다. 서울대는 2.28이 50% 컷이에요. 그래서 학종인데
서울에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 수치가 1.08, 1.18 이 평균값인데 서울은 평균 2.28이에요. 그 말은 내가 얘보다 얘가 내신 등급이 낮은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합격치가 좋다. 이 말이에요. 서울은. 그리고 얘가 나머지는 실은 최저 등급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저 기준이 높은 학교들은 보시면은 지금 고대, 아주대, 가천대, 경북대, 동북대 이런 수치들이 있구나. 좀 참고하시고요. 얘가 좀 바뀔 거예요. 많이. 이번 학번은 왜냐하면 지금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의대 확충 이전 수치예요. 지금 이따가 말씀드릴 예정이었는데 초상위권이 현재 수시 입시 지원한 결과를 봤을 때 메디컬로 완전 몰렸어요. 특히 이제 아주대, 약대 이런 곳으로 경쟁률이 엄청 치솟아서 생각보다 서울대, 연대, 고대, 공대가 커트라인에 좀 내려갈 거예요. 만약 그 의대 정원 확대가 현 고2, 현 고1까지 유지돼요. 그래서 약간 이 메디컬이 이번에 서울이 아닌 의대에 인원이 확충되고 약대에서 인원을 추가하는 게 생각보다 상위권 공대 학생들에게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어서 얘는 이번 연도 입시 결과가 그 데이터를 보여줄 예정이고 현재 수시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메디컬로 몰리고 약간 상위권 대학이 지금 경쟁력이 좀 생겼다. 내가 기대볼 만하다.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수치가 좀 많이 바뀔 예정으로 보여서요. 그냥 지금 메디컬 이전 수치가 이 정도구나 정도 봐주시고 메디컬 이후 수치는 제가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메디컬 이전 수치예요. 봐주시고 어떻게 학종이랑 교과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보면은 사실 동아리랑 뒤에 나오는 진로 활동보다는 여기 이 세트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이 종합훈련 이 조금 더 비중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깐 동아리부터 볼게요. 동아리는 동아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내가 탐구할 수 있는 학생이다 라는 걸 조금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동아리에서 조사했고 내가 탐구했고 이런 것들을 무언가 했어. 구체적으로 뭐 했는지는 세특에서 보여줄게, 종합본에서 보여줄게, 사례를 보여줄게 입니다. 그래서 동아리에서 이게 지금 합격자 친구 이 친구가 고대, 연대 죄송해요 지금 헷갈리는데 둘 중에 하나를 갔어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진로 활동으로는 지금 인문학으로 막 이렇게 있어요. 문과 친구여서 조금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과 친구인데 외고 친구고요. 내신 등급이 4가 넘어요. 근데 이제 두 등급 점프해서 조금 좋게 갔거든요. 근데 왜 갔는지를 뒤에 보시면은 프랑스어에서 내가 프랑스어 수업에서 나온 독해 지문을 읽고 추가적인 내용을 찾아 추가 논문을 읽고 관련 엑셀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근데 물론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죠. 기관에 힘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뽑혔다예요. 사실은 이 데이터들이 쌓이기 전까지는 이렇게 외부의 입김에 들어가면 너무 티가 나는 데이터가 정말 합격할까? 라고 했을 때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이런 추가적인 노력을 하는 걸 실제로 상위권 대학에서 좋게 보는구나. 너가 내신 등급이 0.5에서 많게는 1, 2까지 차이가 나도 이런 노력이 있으면 너가 이 전공에 대한 열의와 탐구 의지와 대학에 와서 심화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봐줄게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세특에서 그냥 지금 약간 좀 친구들이 행동부에서 좀 평이하게 쓰거든요. 그냥 이렇게 나 수행평가 전공 관련서만 넣고 키워드만 넣고 추가적인 활동은 하지 않아요. 근데 대치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뭐 기관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뭐 부모님께서 해주시기도 하고 해서 추가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 과목별로 관련 내용을
과목별 관련이랑 전공 관련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고요. 죄송해요. 잘못했잖아요. 앞부분을 진행해서요. 네, 앞부분 복습이 꼭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참고로 통계학과 간 친구예요. 그래서 통계학과에서 지금 보시면은 통계 분석 기법의 소개식을 갖고 베이지안 정리, 상관 분석, K 평균법, 분산 분석, 회계 분석 이거 대학 전공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프랑스어, 수학, 국어에 비해서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서 더 심화해서 공부했어. 를 보였습니다. 이랬을 때 내가 학종에서 교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좀 격차를 많이 벌릴 수 있었다.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속한 학원에서 요 컨설팅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자료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실장님께서 의문을 가져오셨어요. 이게 맞을까? 다 오픈하시고 근데 실제로 통과한 친구들을 보고 실제 내신 점수보다 잘 간 친구들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전공이 있으면 그 전공 관련 좀 심화적인 내용들을 내가 실제로 탐구했고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나 그냥 그 학교 조합부에서 가는 거 아니고 그냥 막연히 지원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 전공에 대한 열의가 있어. 나 진짜 그 전공에 대한 공부를 해봤어. 나 진짜 가고 싶어. 이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거를 본인이 나중에 남이 써줬다고 해도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뭔지 몰라도. 이거를 네. 뭐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네. 저렇게 작성을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저거를 작성하는 건 선생님이 작성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작성한 게 맞아요. 아니라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했다고 해도 그럼 선생님한테 이거를 써달라고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뭘 요청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심화탐구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학생이. 학교에. 나 이 과목 관련해서 이걸 했어요. 이거 했을 때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학교쌤이 이거를 보고 키워드를 뽑은 거예요. 그럼 이 보고서에 이렇게 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를 넣은 거죠. 우선은 제출하고 작성은 선생님이 재량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아이가 좀 볼 수 있어요. 제출 전에. 그러니까 향등고는 이번에 그게 없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향등고는 이번 고의가 그냥 마감일 바로 직전에 얘들아 세특 확인해 했는데 학생 막 바뀌어 있고 이래서 애들이 조금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좀 뭐라고 하죠? 학교에서 세특을 좀 많이 신경 써주시는 곳들은 미리 받아요. 검수도 하고 잘못 오류 없나 혹시 추가하고 싶은 내용 없나 그리고 조금 열정적인 과목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짚어주기도 해요. 너 이번에 수행평가에서 발표 이거 했지? 너 관련 과목 이거 하고 싶다며. 그래서 지금 제가 영포유곡을 가르친 친구는 화학과를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영어 수업에 모의고사 지문에 관련 지문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마다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학교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너 가고 싶다며 그 모의고사 찝어가지고 이런 거 써와 라고 학교에서 아예 가이드라인을 주기도 해요. 사실은 조금 학교에서 열의가 있거나 학교에서 준비를 해주는 학교 같은 경우. 근데 이제 현재 향동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재량에 맡기는 편이어서 본인이 이런 내용들을 좀 챙겨야 돼요. 그래서 꼭 기관의 도움을 좀 받지 않아요. 대충 친구들도 학교에서 해주는 경우도 많고 본인이 챙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과목별로 수행평가 있죠. 발표하기. 그게 이거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가 과목별로 너 뭐해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막 떼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전공 하다못해 내가 가고 싶은 어떤 대학 예를 들어 사회과학이면 사회과학 공대면 공대 관련 내용을 학교에서 수행평가하고 발표시킬 때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작성한 보고서가 아니라 그거 할 때 추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행평가하고 발표해야 할 때. 그래서 꼭 관련 전공 내용을 생각보다 심화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그 심화하는 내용이 1학년 1학기에는 그냥
올라갈수록 그 심화 내용이 좋으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학종에서. 그래서 내가 세특에서 생각보다 이런 구체적인 키워드를 보고서에 넣어서 나 대학 전공 찍어 먹어봤어요. 뭔지 알고 지원하는 거예요. 얘 티를 내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요 챕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서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막 강조하는 이유가 학교에서 동아리 뭐 시키고 학교에서 수행평가 시키고 학교에서 발표시킬 때 그냥 채워가지 말고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전공과 전공이 없으면 하다못해 가고 싶은 학과의 내용을 단어 한 개라도 쓰세요. 모르겠으면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검수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공대 나오신 선생님, 뭐 수학생님, 과학생님, 영어는 저 물어보면 웬만한 필터를 해주세요. 이거 써도 돼. 쓰지 마. 라고. 그래서 뭐 학원쌤이든 학교쌤이든 혹은 주변에 관련 전문가가 있으면 챗 GPT한테 물어보고 필터 받아서 학교 수행평가, 동아리 혹은 발표, 보고서에 꼭 그냥 단순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써서 세트를 가져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를 이제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하는 선생님이 해주시다 보니 한계가 있으니 내가 생각보다 통계학과 가는 친구가 이것까지 체크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통과를 했으니 내가 생각보다 조금 더 전공 심화적인 내용들을 챙길 필요가 있구나 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얘가 통계학과를 간 친구예요. 근데 통계학과를 갔는데 통계학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탐구 능력을 봐요. 세특에서는 그래서 뭘 보는 거냐면 학종에서는 너가 지금 성적이 안 좋아. 한 등급이 낮아. 0.7이 낮아. 다만 대학 와서 얼마나 공부할 수 있어? 를 물어보기 때문에 꼭 통계학과였으니까 통계학과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다른 과목도 보시면 내가 싹 다 공통점이 뭐냐면 추가로 탐구하고 추가로 뭘 읽고 추가로 내가 보고서를 써왔고 추가로 읽어서 내가 뭔가를 했어. 그래서 공통적인 키워드가 지적 호기심 확장이에요.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티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는 세부 활동과 세특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그냥 얘가 딱 읽으면 안단 말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구나. 그냥 학교를 따라갔구나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게 어려운 일인 걸 알아요. 어려운 일이고 말이 쉬운 일인 걸 알아요. 하지만 요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걸 최소 한 학기에 한두 개 이상은 넣어줘야 돼요. 최소. 그리고 완벽하게 정리된 친구들은 이런 데 전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과에서 조금 더 뛰어넘은 점수는 이런 걸로 가는 겁니다. 네. 종합의견이에요. 종합의견 읽어보시면은 지금 공통적으로 합격한 친구들이 뭐 이런 키워드를 많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런 자기주도나 뭐 잠재력, 뭐 나누는 봉사는 조금 추상적으로 누구나 가져가는 게 이고 사실 진짜 키워드는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교과에서 2.7인 거 내가 발전 가능성이랑 너 지적 호기심 보고 실제로 공부하는 거 보고 1.7이랑 같은 내용 해줄게. 이 소리예요. 세트는요. 그러니 내가 내 부족한 교과 등급에서 어떻게 하면 추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대학에 그 전공에 이게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세특을 쓰시고 학교에서 나가는 과제와 수행평가를 임하셔야 돼요. 그냥 해라라고 했으니 쌤, 저 내일 수행평가를 지금 가야 돼요. 이게 아니라 요 애티튜드로 내가 이걸 왜 체크하는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 학생들 영상을 봐보는 게 이번 숙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수행평가를 쌤! 저 내일 국어 밀렸어요. 저 집에 가야 돼요가 아니라 미리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전공을 제발 골라서 최소 전공을 모르겠으면 관련 분야라도 쓰세요. 그러니까 꼭 1학년부터 난 통계가 아니어도 1학년 때 수학에서 뭐 공부했어. 1학년 때 뭐 봤어. 마지막 고3 때 통계들도 괜찮아요. 이게 내로 다운해도 인정해 주니 그냥 고1부터 나 생각 없이 그냥 생각하는 거 했어. 이 티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특은 그 용도로 가져가는 거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문제랑 똑같아요.
이 대입이라는 게.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이걸 왜 냈는지, 뭘 물어보는지를 알면 바로 풀 수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각 전형별로 요구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실행을 하는지, 이 전형에서 요구하는 애티튜드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 세팅을 하면 합격을 한다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보고서를 쓰시고 발표를 그냥 쌤 저 뭘까요? 이게 아니라 꼭 세팅은 이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다른 친구 예시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냥 뭐 2등급까지 뛰어넘진 않았어요. 그냥 0.7등 정도 뛰어넘은 친구여서 그냥 한 사례를 들었는데 이 친구는 국어생활기록부의 작성 예시로서 작성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냥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니 이렇게 내가 마찬가지로 탐구했다예요. 내가 추가적으로 뭘 봤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사실 진짜 예쁜 키워드는 이 친구예요. 내가 가고 싶은 전공에 적어도 3년 중에 한두 번 정도는 이게 있어야 학점을 쓰는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그 교과랑 다를 바 없이 그냥 남들처럼 수행평가했고 남들처럼 학교 다닌 거면 학점을 쓰는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매번 학교에서 내는 과목이 하나하나 내가 한 번만 입시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목별 형평성 내시 문제부터 할 건데요. 영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기출이면이. 그래서 지금 현재 평등고가 지금 설립되고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출의 유형이 아예 바뀌었고요. 최고 난이도는 거의 경기권 외고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100점을 절대 주지 않겠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문제들이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보통이 안 나왔고요. 그럼 왜 그랬는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아이들이 그래서 아마 최고 난이도가 높았을 거예요. 뭐야? 우리 학교 갑자기 왜고? 갑자기 약간 이래서 조금 당황했을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이거를 좀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면 좋은데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선지와 지문의 변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6주랑 7주를 열심히 공부해도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좀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무본이 들어있어요. 아예 서술형 이제 3번이 2번이군요. 서술형 2번이 아예 처음 보는 문장 영작다시 요거여서 실제로 도치와 그 가주어, 진주어의 영작을 할 수 있던 친구들 당황해서 어머 이거 나 본 적 없는 문장인데 싶어서 스위치 안 해오고 뭐 안 해오고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아이들이 당황해서 시험지인데 이 난이도를 이어가고 그 이상 난이도를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런 난이도가 좋아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내신과 모고의 격차가 좀 크면 모고 공부를 따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기본 영어 실력이 필요해서 모고를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하는 유형이면 아이들이 정시까지 같이 대비할 수 있는 내신이 되는 겁니다. 더 어려도 괜찮아요. 더 좋아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먼저 볼게요. 지금 지문이 원래 요거였고요. 이게 지금 한 문장 요약인데 빈칸을 많아야 원래는 잠깐 먼저 보실게요. 많아야 한 3개 뚫어요, 원래. 많아야 3개 뚫고 원래 이렇게 까다롭게 A, B, C, D를 엄청 헷갈리게 썼고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고1 친구들이 얘를 읽고 패러프레이즈된 이 문장 난이도가 높아요, 문장이. 거의 얘가 경기 외고 수준이에요, 경기권. 고양 외고 수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지문을 가지고 문장을 헷갈리게 쓰는 게 일반고에서 잘 나오지 않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똑같이 한 문제 요약을 내도 누가 봐도 키워드가 보이게 조금 친절하게 써준다면 2번 서술형 1번은 약간 이게 이거 같기도 저거 같기도 하고 헷갈리게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실은 이 지문에서 나 100점 안 줄 거야. 한 개 무조건 틀리게 B, C, D를 섞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각각 지문에서 어떤 게 키워드인지를 알아도 이 문장을 전체 독해가 완벽하지 않으면 혹은 독해가 돼도 맞나? 쉽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다 맞은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전교에서. 그렇게 조금 일부러 좀 꽉다
그래서 약간 고1 친구들이 100점이 안 나오게 했고 요런 유형이나 100점을 절대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문제를 앞으로 더 많이 보여줄 예정입니다. 사실 한동 그러니까 조금 이른 타이밍이긴 해요. 게다가 서술형 2번 같은 경우는 이 문장에 아예 없는 지문이었어요. 시험범위. 근데 그냥 준 다음에 단어 줄게 써봐. 근데 보통은 난이도를 좀 낮추면 여기서 써줘요. 자, A 도치 써. B 가지워 진주어야 써. 조건을 주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한글 뜻과 주어진 구성 보고 도치인 걸 파악해서 이 자리에 도치 넣고 동사 주어 동사 쓰고 여기 딱 보고 조건이 없어도 얘가 소대구문인 거를 파악해서 알아서 써야 해. 그래서 보시면은 어형도 변화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단어를 추가하기도 해야 돼요. 심지어.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이 한국어 시험지 맞지? 잠깐만. 내 친구들이 약간 그렇게 될 수 있는 시험지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자 나와. 그다음 여기서 잠깐만. 이거 나 배워도 없는데? 일자 나와. 그래서 약간 이번에 평균이 50이 나오고 잘 나왔던 친구들이 이런 거에 멘탈이 좀 흔들려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거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걸 기출 경향이 바뀌어버리면 실은 얘를 그냥 저랑 평소에 모의고사처럼 풀면 맞아요. 심지어 설명해봐 라고 하면 틀린지 모르고 제가 한 명 한 명씩 들어가서 했단 말이에요. 붙여놓고 설명해봐. 이거 틀렸어. 지금은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변수를 마주하면 할 수 있던 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젠 알았으니 다음 시험 당황하지 않고 모든 이런 설명을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세 개의 키워드는 이미 전날 제발 구분해 셀프 아니야 플레저야 했던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적어도 세 개 맞춰야 돼요. 근데 물론 B랑 C가 매우 헷갈려서 제가 A랑 A, B, C, D A랑 D는 너 전날 풀었잖아 왜 틀렸어? 라고 혼이 나지만 B랑 C는 사실은 이미 전날 직보해서 자 셀프 아니야 플레저야 이분이 조심해 했지만 문장 속에서 이 문장 독해가 어려워서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B, C 틀린 건 뭐라고 안 해요.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영어 실력이야 하는데 A와 D는 맞았어야 한다. 맞았어야 한다. 전날 나온 내용이다. 그리고 요 유형 역시 똑같은 키워드를 써봤다. 써봤다. 로지 어려웠던 거 풀어봤다. 네, 유형들이고요. 2학년 들어가겠습니다. 자, 2학년 보시면은 2학년 좀 쉬워요. 2학년은 사실은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는 내신 1등급인 친구들이 영어가 2등급도 뜨지 않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년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는 게 오히려 고1이 잘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굉장히. 너무 좋은 경향인데 시험이 조금 이렇게 쉬워버리면 내신이 이렇게 높은데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결국은 낮춰야 하는 고생을 고생대로 했는데 내신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내신의 공부가 정시와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려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 지문이지만 하지만 장점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시험은 단기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내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해도 이런 종류의 시험지는 6주 열심히 하면 일주일 수 있다. 그래서 얘가 그런 친구가 있고요. 좀 그런 시험지예요. 그래서 기존 규칙을 유지합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6주 열심히 하면 일주일 수 있다. 시험지고요. 2학년은 근데 물론 서술형 1번 같은 경우는 변별력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1등급 대칭만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평소 영작과 어느 정도의 기본 어법지가 필요한 게 한두 문장. 그리고 이게 2학년 전체 계속 나오는 유형이에요. 한 문장 요약을 객관식과 서술형에서 어휘, 동반이어로 좀 까다롭게 하는 것들. 그리고 2학년은 교과서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하게 모의고사가 아니라 CNN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도대체 이거 공부 어떻게 하래요? 이거 CNN 이거 뭐예요? 이래서 조금 공부가 힘들었을 수는 있지만 엄청 어려워지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볼게요.
그래서 이번 킬러는요. 얘가 지금 교과서인데 A와 B가 지금 A는 변형이에요. 원래 없던 내용이고요. 얘는 조금 문장이 길어서 문장 구조 파악을 열심히 해야 영작할 수 있는 유형.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는 논술형 2번에서 여기 조금 약간의 변형 있었고 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암기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변형이 들어간 게 3점. 그대로가 7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더 내신 2학년 기출 시험지는요. 성실도의 크레딧을 주겠다. 내 시험지인 거예요.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암기했으면 나 점수 많이 줄게. 변형은 100점 많이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오늘을 보여주는 거. 1학년은 자 들어보자. 자 점수 안 줄 거야. 이걸 보여주는 시험지. 그래서 약간 학년이 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2학년은 보시면은 지금 2학년은 서술형 1번. 도치가 원래 없던 부분이에요. 도치 변형이 들어갔고 2학년은 서술형 2번. 이 자리에 원래 소에스투가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 동명사 불렀던 걸 출근형사로 바꿔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변형된 걸 합치면 7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3점은 그냥 달달달 암기하면 다 맞을 수 있다. 다 체크할 수 있었다. 이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기사예요.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해의 단어 해가지고 그 단어의 난이도를 조금 어렵게 가져왔는데 그 내용을 좀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얘는 좀 그냥 공부가 낯선서 그렇지 그렇게 힘들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2학년 내용 인치가. 그리고 어휘 역시 비슷한 욕해서 전복돼요. 그래서 2학년은 조금 성실도에 따라서 등급을 확 올릴 수 있는 시험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풀었구나 그렇구나 보시고요. 수학 보겠습니다. 수학은 지금 1학년 우선으로 말씀드리고요. 2학년은 추후에 이제 작성 후에 저희 블로그와 항정 농구에 배치하겠습니다. 1학년을 보시면은 지금 모든 시험 범위를 좀 균일을 했어요. 그리고 보면 변별력이 있는 문제 이만큼 대부분은 성실도로 풀 수 있게, 즉 성실도로 내가 3등급 급초, 2등급 후반까지는 만들 수 있게 구성된 시험지예요. 1학년 수학 시험지가. 그래서 대부분은 네가 열심히 이번 시험을 공부했으면 나 이 후반까지는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줄게. 얘 시험지였는데 특정 지문 몇 개, 특히 4개, 17, 20, 21, 25는 되게 까다로워요. 실은 그 까다로운데 결국 모의고사였어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에서 수학이 급격했죠. 1학년이. 그때 이후로 반복되는 경향성이 지금 보시면 포맷이 똑같아요. 숫자만 바꿨어요. 심지어 숫자도 여기서는 요 숫자 기호 정도만 내용만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본 문제랑 비교했을 때 보기를 리을 하나만 추가하고 기본적인 구성은 정말 똑같이 들어가서 1학년의 킬러, 상위권 구별하는 문제는 내가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교육적 기출 문제를 얼마나 풀었는가 로 충분히 내가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하게 풀린다. 이미 풀어봤다. 그래서 이 선지 다 읽어봤다. 그래서 얘가 조금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상위권 친구들이 모의고사 점수를 내 순간 변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험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범위가 많고요. 얼마나 지역적으로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난이도를 까다롭게 들어가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조금 문제가 지저분하다고 하죠. 너무 적은 부분에서 조금 세 부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향당은 그러지 않았어요. 향당고는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들이었고 전반적으로는 수학과 비슷해요. 중입니다. 중인데 이제 암기하는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항에서 7개 써야 해서 실수를 좀 위반했다. 그리고 계산을 할 때는 이 계산 단원에서 변별들이 생기게 질문을 유도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이 학교 내신 시험지, 오른쪽에 있는 게 향동고에서 저희 오른법학원에서 향동고 고등학교 과학 내신 대비하면서 풀었던 변형 문제예요. 그래서 얘가 되게 비슷하게 충분히 적중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봤다 여서 틀려온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 되게 사랑의 언어를 많이 썼다라고 들으시면 되고요.
지금 되게 비슷한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어떻게 적중을 해? 혹은 이게 무슨 수치야? 왜 가능해?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강의를 좀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 지문과 단원마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내신 문제를 만들 때 아무렇게나 내지 않고 마찬가지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단원에 뭐를 이해하는 걸 보고 싶어. 그리고 이 단원에서 정말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각 단원마다, 영어 같은 경우는 각 지문마다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만든 예쁜 모의기출 문제, 그리고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가 사실은 강의력과 함께 대체에서 올해 수업을 높은 난이도의 학교들을 많이 하신 강사님 경우는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많은 거 그냥 뻥 아니야? 저렇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각자 각 대체들을 쌓아오신 노하우의 결과물이다 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실은 더 많은 과목별로 저희가 좀 요거를 작성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과목별로 적중 사례가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써? 이거 다 쓰면 될까? 해서 정말 비슷한 거 몇 개만 추린 상태입니다. 친구들은 알 거예요. 나 비슷한 거 많이 봤어. 라는 거를.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과학에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요겁니다. 현재 예비 고2인, 지금 현 고1, 예비 고3인, 현 고2 친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고등학교 2학년이 과학 같은 경우는 수능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실은 영어는 예비 고1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과학은 현 고2 과정 그리고 고1은 앞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수능의 70%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비 고3이에요. 현 고2예요. 그럼 앞으로 수능이 380일 남았어요. 그러면 고3 3월 들어가기 전에 현 고2 과정이었던 과학을 꼭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고 내가 고1이다. 나 과학 할 거야 라고 하면 앞으로 들어가는 2학년의 과학 과정을 수능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수능 기출 푼다 생각하시고 고2 내신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고2 내신이 절대적으로 수능을 결정한다. 그대로 나온다 라는 거를 꼭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얘가 보시면은 수능은 항상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과학에서 2025년도 9월 고3 평가 문제 2, 3년도 수능 평가 문제 보시면은 표의 내용까지 똑같습니다. 선지까지 비슷해요. 그래서 고2 과정에서 수능 단계를 미리 끝내놓으시면 수능에서 과학 공부를 내신과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과목 공통으로 높은 강의력과 높은 수준의 변형 문제, 그 다음 오름하고 많은 시험과 각 과목별 매 수업 문제 발송으로 꼼꼼한 학생 관리를 통해서 수능까지 1등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는 지금 예비 고1이 안 계시는데요. 예비 고1과 초등과 중등부 과정이 이제 11월 혹은 12월 초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고1부터 수능까지 초등학교부터 수능까지 대체 강의력으로 탄탄히 준비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입시 설명회 마무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